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천기연구원 운강입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 성별을 남겨주시면 간단한 무료 사주 풀이와 소원 성취 기도를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평생 조용히 주변을 보듬고 갈등을 피해가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1964년 갑진생 용띠는 이름처럼 늘 사람들보다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엔 단단하고 든든해 보였지만 실은 속으로 많은 것을 감추며 자신보다 주변을 더 챙겨온 경우가 많습니다. 갑목은 강한 추진력과 지도력을 의미하고 진토는 깊고 오래 눌러 참는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진취적이지만 속으론 늘 조심스럽고 계산적인 삶이었기에 때로는 참는 게 일상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을사년은 그 오랜 인내와 절제가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나를 위한 새 틀을 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주 흐름상 자영의 기운이 작용하는 시기로 겉보기보다 내면의 갈등이 많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감정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은 잘못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묻는 과정입니다. 이는 흔들림처럼 보여도 실은 다시 중심을 잡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삶의 이막을 여는 과정이자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 사회, 체면을 먼저 생각해 왔다면 앞으로는 나의 속도와 나의 마음을 중심에 두어도 괜찮습니다. 사주상 64년생은 원래 운이 늦게 펴는 구조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 도래한 것이며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대신 깊게 뿌리 내려 안정된 복을 누릴 수 있는 흐름입니다. 누가 몰라줘도 좋습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묵묵히 버텨낸 시간들이 헛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지난 시간들을 나를 위한 자산으로 되돌릴 차례입니다. 용은 늘 하늘을 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땅 속에서 묵묵히 자신을 갈고 닦는 시간이 있어야만 큰 비가 내릴 때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솟아오를 준비가 되는 시간입니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시 나는 건 내가 나를 믿어주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64년생 용띠는 겉으론 씩씩해 보여도 속에는 누구보다 많은 이야기를 품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진토는 중심을 잡고 책임을 다하는 성향을 뜻합니다. 말보다 실천이 먼저였고 마음속 결심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운은 그 조용한 결심을 이제는 세상에 꺼내 보여야 할 때임을 알려줍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꿋꿋이 해왔던 일들 한 번쯤은 스스로 이야기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오래된 감정이나 계획 혹은 이루지 못했던 꿈조차 지금 꺼내면 새로운 흐름이 열립니다. 당신의 진심은 이제야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주 구조상 진토는 을목과 충돌하는 관계이지만 을목이 다가올 때 진토는 새로운 숨결을 받아들이는 성격으로 바뀝니다. 이는 곧 2025년의 을사년, 을의 기운이 당신의 진을 흔들고 반응시킨다는 뜻입니다. 그 반응이 바로 말이자 표현입니다.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생각을 누군가에게 전하거나 속내를 조심스럽게 내비치는 행동 자체가 큰 운의 전환점이 됩니다. 꼭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도 요즘 힘들었다는 말 한마디, 예전부터 이걸 해보고 싶었다는 작은 바람이 기회를 불러옵니다. 당신의 말은 오래된 믿음 위에 놓이는 진심이기에 그 무게를 사람들이 알아차립니다.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 내 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오랫동안 지켜본 이들 또는 오해로 멀어진 인연 속에서 뜻밖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회복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조용히 당신을 응원해온 누군가가 재정적인 제안이나 협력을 건네올 수도 있으며 마음을 나눈 대화에서 복이 흐릅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길 바라는 관계보다 말했기에 진심을 나누는 인연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고 지금껏 품어온 고요한 결심은 더 이상 숨겨야 할 짐이 아닙니다. 내면의 힘은 이제 외부의 기운과 만나 큰 운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5년은 진사생에게 사람을 통한 복이 크게 열리는 해입니다. 사주상 진토는 변함없는 신의와 믿음을 뜻하며
그 특성 덕분에 용띠는 평생 사람과의 관계에서 묵묵히 신뢰를 쌓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는 그 신뢰가 귀인이 되어 돌아오는 흐름입니다. 예전 직장 동료, 오랜 친구 혹은 한때 잊었던 인연이 다시금 나타나 금전적 기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도와준 사람이 있다면 그 은혜가 돌고 돌아 나를 돕는 순간이 생깁니다. 이는 사주명리학에서 진토가 을목을 품고 성장시키는 기운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씨앗처럼 뿌린 선의가 이제 싹을 틔우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재물은 또한 이러한 인연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모험이나 과감한 투자가 아닌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의 신뢰 기반 협력에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64년생 용띠는 간목의 성향으로 인해 자신만의 계획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으나 올해는 타인의 제안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운이 한층 부드럽게 흐릅니다. 자녀를 통한 귀인, 가족 친구를 통한 금전 기회, 혹은 과거 인연이 소개하는 좋은 제안이 재정적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해도 신뢰는 남는다는 말처럼 지금은 그 신뢰가 보상받는 해입니다. 이 시기에는 마음을 열고 인연을 다시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 안부를 묻는 것, 과거의 도움을 다시 감사하는 말 한마디가 복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귀인 운은 낯선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래된 관계 속에 숨어있던 복이 드러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의 금전운은 사람을 통해 다리를 놓고 그 다리는 신뢰와 따뜻함 위에서 단단해집니다. 지금껏 묵묵히 살아온 당신의 성실함과 선의가 이해의 빛을 발하며 마음과 재물이 함께 여유로워지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64년생 용띠는 평생 뚜렷한 목표의식과 자존감을 지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주로 보면 진토는 고집과 신념을 지닌 땅의 기운으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방향에 꾸준히 에너지를 쏟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기질은 젊은 시절에는 추진력과 통솔력으로 작용했지만 때로는 주변과의 갈등이나 오해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며 인생의 깊이가 더해진 지금 그 단단함은 겸손이라는 옷을 입고 더욱 빛나게 됩니다. 2025년은 조용한 자신감이 복을 부르는 해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천천히 제안하는 태도가 오히려 신뢰를 얻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계의 지혜가 아니라 명리학적으로도 용띠에게 작용하는 토생금의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토는 금을 낳는 기운이며 이는 겸손하고 묵묵한 자세에서 금전의 기운이 자라난다는 뜻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주도권을 쥐고 끌어가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한 발 뒤에서 전체를 조율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조화를 위해 잠시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가족 내에서든 사회적 관계 속에서든 부드러운 흐름을 만들어내며 그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복이 자라납니다. 실제로 사소한 부탁을 들어주거나 누군가의 조언에 귀 기울이는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보답을 받는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금전운 역시 겸손함 속에서 안정됩니다. 큰 수익보다 지속 가능한 흐름이 중요한 시기이기에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관찰하는 능력이 돈의 흐름을 읽는 통찰로 이어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감보다 내면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지금의 용띠에게 필요한 건 드러내는 힘이 아니라 간직하는 힘이며 이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신뢰와 안정감을 줍니다. 2025년은 당당함과 겸손함이 공존해야 진짜 복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과거의 방식이 반드시 틀린 건 아니지만 흐름은 변했고 지금은 부드럽게 스며드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시대입니다. 용띠가 가진 진중한 힘, 한번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가는 추진력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것을 내보이기보다 품고 있을 때 더 큰 울림을 만듭니다. 그 품은 무게가 바로 당신의 말년 운을 단단히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이 해에는 조용히 웃는 용이 가장 멀리 나는 법입니다. 진토의 기운을 타고난 64년생 용띠에게 2025년은 실속과 안정을 추구하는 금전운이 중심이 되는 시기입니다. 젊은 날엔 큰 그림을 그리며 이상을 쫓았고 때로는 과감한 선택으로 인해 희비가 엇갈리는 경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바람처럼 움직이기보다는 땅에 뿌리 내리고 누리는 운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명리학적으로도 진토는 재물을 품는 땅의 성격을 가지며 연금, 부동산, 실물 기반 자산과 같은 형태가 있는 돈에서 복이 깃드는 구조를 보입니다. 2025년은 한 방의 수익보다 지속 가능하고 반복적인 수입의 기반을 다지는 해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세 차익을 노리며 빠르게 움직였겠지만 이제는 작은 월 수입이라도 꾸준한 흐름이 더 값지게 다가오는 해입니다. 특히 명리상 정제가 들어오면 묵직한 복의 움직임이 생기는데 이 시기엔 그런 성향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히 벌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금 들어오는 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새는 곳이 없는지를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역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라면 유지와 관리에서 운이 따르고 아직 계획 중이라면 무리한 확장보다는 실거주 목적이나 실속형 투자의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이나 적립식 금융상품, 실물 자산 투자 등 안정적인 구조가 복을 끌어당기는 흐름입니다. 용띠는 원래 기복보다는 평탄함 속에서 오래가는 운을 타고났기에 이 시기에는 흔들림 없는 금전 구조가 말년 복을 좌우합니다. 지출 또한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자식이나 주변 사람을 위한 소비가 많았다면 이제는 본인을 위한 소비, 건강관리나 취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는 돈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또한 명리상 토의 기운이 자기 관리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허투루 쓰는 돈은 줄고 쓸만한데 아끼지 않는 태도가 재물의 순환을 맑게 만듭니다. 더불어 중요한 건 마음의 여유입니다. 예전엔 돈을 벌어야 한다는 부담이 컸다면 지금은 그 돈이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한 수단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실속 있는 금전 관리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안정시키고 넓혀갈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용띠는 그 흐름을 꿰뚫어 볼 지혜와 시기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지금껏 고생하며 닦아온 바탕 위에 작지만 단단한 복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해가 될 것입니다. 용띠에게는 삶의 공간이 곧 기운의 그릇이 됩니다. 사주상 진토는 넓은 대지의 기운을 품고 있어 변화가 잦기보다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힘을 얻는 편입니다. 그러나 2025년은 그런 안정 속에서도 정돈된 움직임을 요구하는 시기입니다. 이는 큰 이사나 재산의 이동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머무는 공간을 어떻게 다듬고 채워나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집안의 물건 정리, 오래된 구조의 정비, 그리고 나만의 자리 만들기 등이 운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명리학적으로 볼 때 용띠는 중기의 기운을 타고났기에 공간이 혼탁하거나 어지러우면 마음의 흐름까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면 2025년의 키워드는 공간 속 순환입니다. 집안에 쌓여있던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필요 없는 서류, 의류, 가전제품 등을 정리하는 일만으로도 답답했던 흐름이 시원하게 열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지만 의식 있는 정리가 새로운 기운을 불러오는 하나의 의식이 됩니다. 더불어 조명, 가구 배치, 창문의 위치 등 일상적인 요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햇볕이 잘 들도록 커튼을 바꾸고 무거운 가구를 가볍게 배치하는 일은 단순한 인테리어 변화가 아니라 운의 방향을 조절하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명리에서는 운세의 흐름을 잡기 위해 풍수나 환경 개선이 강조되는데 2025년은 그러한 흐름이 유독 용띠에게 잘 맞아떨어지는 해입니다. 가벼운 리모델링, 정리정돈, 혹은 작은 방 하나를 나만의 휴식 공간으로 꾸미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여유가 피어나며 제복까지 함께 흐르게 됩니다. 또한 일터 역시 중요합니다.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이들에게는 집과 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기일 수 있으나 오히려 그 틈에서 새로운 공간의 필요성이 생깁니다. 취미방, 작은 작업 공간,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 등 삶의 의미를 넓히는 장소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행위 자체가 복의 씨앗이 됩니다.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은 새로운 자신을 설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간의 변화를 통해 마음속 묵은 감정과 기억들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입니다. 낡은 물건을 정리하면서 삶의 오래된 고단함을 털어내고 새로운 기운이 머물 자리를 만들어주는 이 시간이야말로 2025년 용띠에게 필요한 정화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남을 챙기느라 자신의 공간을 소홀히 했던 용띠라면 이제야말로 자신의 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줄 때입니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정리, 소소한 변화, 그 안에 새로운 복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용띠는 땅의 기운을 타고난 진토우로 태생적으로 고집이 있고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강한 띠입니다. 사주명리학에서도 용은 위엄과 자존을 상징하며 일생을 똑바로 살아가는 힘이 내재된 존재로 봅니다. 하지만 말년으로 향하는 시기, 특히 2025년부터의 흐름은 이러한 강한 에너지를 부드럽게 돌리는 전환점이 됩니다. 더는 이기려 들지 않고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신감이 생기며 그 안에서 자연스러운 복의 문이 열립니다. 나를 낮추는 지혜, 그것이 바로 이 시기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사주에서 진토는 습토에 해당하며 수의 기운과 어울릴 때 유연함과 포용력을 발휘합니다. 2025년은 이러한 조화를 이뤄야 할 시기로 자신의 입장보다 상대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운의 물꼬를 트는 열쇠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 갈등, 특히 자녀와의 소통에서 예전 같으면 언성을 높였을 일들도 이제는 한 발 물러서서 듣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먼저 나옵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한 성격의 변화가 아니라 복이 스며드는 구조로의 전환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높여주는 말 한마디가 결국 금전의 흐름마저 부드럽게 바꾸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자녀, 손주와의 관계는 말년의 운세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던 과거에서 이제는 자녀의 선택과 길을 믿고 응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조언보다는 경청, 훈계보다는 공감이 중심이 되는 흐름 속에서 자녀의 성공이 곧 자신의 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실제로 용띠는 명리학적으로 자식 덕을 받기보다는 자식에게 베푸는 구조가 많은데 말년에는 그 구조가 반전되어 되돌아오는 공덕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마음을 낮추고 다투지 않는 자세가 자식복, 금전복을 동시에 끌어당깁니다. 또한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서든 이웃과의 관계든 자신이 앞장서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조율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보다 함께 옳다는 마음가짐이 갈등을 해소하고 주변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게 합니다.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람들로부터 도움이나 귀인을 만날 수 있으며 크지는 않아도 일상의 재정적 흐름을 안정시키는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말년의 복은 거창한 성취에서 오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 담긴 배려, 양보의 한 걸음, 굳이 따지지 않으려는 여유에서 비롯됩니다. 그동안 지켜온 원칙과 신념은 여전히 소중하지만 이제는 그 위에 유연함이라는 또 하나의 덕목을 쌓아야 할 때입니다. 스스로를 낮춘다고 해서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시기입니다. 진짜 강함은 굳세게 밀어붙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감싸 안는 데 있음을 느끼게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없이 자신을 낮추는 자리에 뜻밖의 복이 조용히 들어앉을 것입니다. 64년생 용띠에게 2025년 이후는 무엇을 더 얻느냐보다는 이미 가진 것을 얼마나 단단하게 지켜내느냐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보아도 이 시기의 운세는 축적보다는 정리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갑작스러운 재물 상승이나 획기적인 기회보다는 그동안 살아오며 쌓아온 자산과 인간관계를 어떻게 다듬고 활용하느냐가 복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크고 화려한 성취보다는 소소하지만 단단한 안정감 속에서 삶의 중심이 잡히는 시기입니다. 재물은 역시 확장이 아니라 정돈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자산을 정리하거나 매달 빠져나가는 불필요한 지출을 점검하는 것이 유리한 흐름을 만듭니다.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금전 흐름을 재정비하는 과정이라 보면 됩니다. 사주에서 진토는 중심을 지키고 바탕을 다지는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용띠는 다져진 삶의 구조 속에서 재물의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보다 현실적인 감각을 가진 용띠이기에 작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 안에서 얻는 만족이 가장 큽니다. 이제는 외부의 평가보다는 스스로 느끼는 삶의 온도가 중요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느끼는 평온, 가족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식사, 정리된 집안에서 느껴지는 편안함, 이 모든 것들이 말년의 제복으로 작용합니다.
돈 그 자체보다 돈이 만들어주는 생활의 질, 안정된 일상, 마음의 여유가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사주 흐름상 이 시기는 정중동의 시간으로 겉으론 조용하지만 내면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성장하는 때입니다. 특히 정기적인 건강관리, 규칙적인 생활습관, 가족 간의 화목은 말년의 제복을 지키는 중요한 축이 됩니다. 질병이나 큰 손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불안정한 마음이기에 이 시기에는 작고 소소한 루틴이 마음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안정된 흐름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소득이나 기회가 피어나기도 합니다. 마치 정원에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다 보면 어느 날 조용히 꽃이 피듯이 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국면은 더 이상 경쟁이 아닙니다. 비교나 초조함에서 벗어나 나만의 리듬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성공입니다. 사주명리학에서도 말년후는 수성의 시간이라 하여 이전까지의 경험과 자산을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누리는 흐름을 의미합니다. 64년생 용띠에게 2025년 이후는 바로 그 수성의 시작점입니다. 크지 않지만 단단하고 빠르지 않지만 분명한 만족이 삶을 채우며 그것이 곧 가장 값진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